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들 모두 합격으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총평 그리고 수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분석을 잘 보시고 요거대로 잘 따라 하시면 33회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격하게 될 것이다.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32회 시험 문제를 봐봤더니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편별로 보면 총칙이 10문제, 물권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들과 거의 차이가 없죠. 똑같이.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민법 총칙이 10문제, 물권 14문제, 계약법 10문제, 그리고 민사특별법 6문제. 그래서 그 비율을 그대로 지켰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비중이 매우 커졌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해서 판례 결론을 묻는 문제들이 작년에 35문제였는데 36문제. 이제 결국 판례를 공부를 잘 하면 되겠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36문제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뭐 조금 더 한 문제 더 많았다.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조문 문제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문 문제만 묻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판례 요거를 같이 물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주로 묻는 것들이 이제 뭐 거의 90%에 육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있는데 사례 문제가 사실 작년에는 15문제 그래서 15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가벼운 가불병 그냥 물어볼 것도 가불병을 넣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죠. 혹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불병 그러면 가불병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갑돌이와 을순이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불병 이렇게 나와서 묻는 문제들이 15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8문제로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작년 시험 문제를 봐보면 그 가불병이라고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뭐 사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지문을 가불병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뿐이지 뭐 복잡한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8문제 올해 나온 것들 보면 그냥 본격 사례 문제예요. 정말로 가불병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8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8문제면 20점이잖아요. 그래서 20점 적지 않은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작년에 어려웠다 그랬는데 박스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여섯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9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10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지가 않죠. 보통 우리 이제 봐보면 이게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그냥 그 중에서 어떤 틀린 지문 하나 고르는 거 요거는 4개를 다 모르고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답 지문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정답 조합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조합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모르는 게 있어 버리면 이게 지금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안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례 문제, 박스 문제, 긍정형 문제 이렇게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 문제 그랬는데
긍정형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시험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모의고사에서도 봤었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것에 익숙하자. 그래서 뭐 틀린 걸 막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옳은 것은 그러면 야, 이게 다 틀린데 이 틀린 것을 찾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옳은 것을 찾는 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문제가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1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14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야, 요것들은 어쨌거나 그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어려워졌네. 그다음에 또 좀 더 어려워졌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쉬워졌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쉬워졌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합격생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합격생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막 합격생 수를 줄여라 이런 압박을 많이 넣고 있잖아요. 딜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봐보면 합격생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해는 1차에서 조금 어렵게 내서 좀 걸러내고 어느 해는 2차에서 이렇게 또 걸러내고 이렇게 했죠. 올해는 뭐 2차 같은 경우 오히려 뭐요? 중개사법도 아주 고득점은 안 됐는데 또 공법 이것들은 그런 대로 붙을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공시세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내버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생 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중개사법 점수가 좀 그래도 중개사법이 80점은 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점 넘게 이렇게 받은 분들은 붙었는데 이 점수가 예를 들면 뭐 70점이 나와버리고 공법이 5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60점인데 공시세법이 60점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50점 내지는 55점이 나와버렸어. 이러면 못 붙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개사법이 80점이 나와줬으면 붙는 건데 그런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붙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올해 1차에서는 봐보면 어쨌거나 1차에서는 우리 이제 학개론과 민법 중에서 사실 민법이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학개론과는 뭐 차원이 다르죠. 사실 우리 이제 EBS의 우리 학개론 교수님 강양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양을 확 줄여드리기 때문에 합격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양을 많이 줄여드리기 때문에. 물론 민법 저도 양을 많이 줄여드립니다. 드리는데 민법 자체는 그냥 양이 방대해. 그래서 그걸 내 거로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중개사 시험 공부의 반이 민법 공부하는 데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학개론이 이 점수가 좀 잘 나와서 붙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민법 점수가 조금 덜 나와도 붙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학개론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이 점수가 확 나와줘야 되는데 민법이 뭐 예를 들면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붙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민법을 80점을 못 받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쨌거나 이 민법에서 조금 더 또 트렌드를 달리해가지고 냈다. 근데 이제 요 말씀 좀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게 이렇게 많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막 당황하죠.
미리 대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가불병 이렇게 살해 문제가 나와도 그냥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푼단 말이에요.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보통 우리 그냥 문장으로 돼 있던 것만 이렇게 쭉 보면서 공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불병이 나오면 일단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박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랬었죠. 재작년까지 좀 적게 나오다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여기 그냥 분석한 걸로만 보면 그냥 작년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뭐 합격하신 분들 얘기들이에요. 수험생들의 말씀이 빌리면 시험장에서 어려웠어요. 근데 채점에 붙었어요. 뭐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요즘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 덕분에 판례 정리 잘해서 또 간략하게 해주셔서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뭐 밴드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붙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랬느냐 그러면 이 시험 중에서 민총 파트를 좀 낯설게 많이 낸 거예요. 낯선 문제. 기존의 문법에서 좀 벗어난 것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약관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약관은 요게 13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또 그 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안 보던 게 들어갔잖아요. 뭐 또 소유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아닌 것들을 막 이렇게 좀 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몇 개는 제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3개를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 3개 정도는 제껴야 된다. 그러니까 100점 맞을 듯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상대평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을 듯이 모든 걸 다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그런데 줄여서 핵심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그걸 잘 아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됐고 근데 막 모든 것을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막 덤벼들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라 그랬죠. 그런 얘기 했었죠. 이런 것들은 패스 문제다. 패스. 그냥 패스하고 빨리 다른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려운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지 말라. 그렇지만 않으면 이렇게 됐죠.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붙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그런 문제들하고 좀 유형이 달라져서 그런 점에서 보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이것도 적응하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조금 뭐랄까요? 기존의 공인중개사 민법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튼 것들이 좀 있다. 예를 들면 너무 뭐 순서가 살에 나올 때도 갑을병 이렇게 나오거나 근데 병, 갑을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의 문법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데요. 일단 민법은 요게 법률 과목, 법학의 출발점이잖아요. 법학의 출발점. 그래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처음부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미니얼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면 키워드 암기법이 다 있잖아요. 키워드 암기법.
요것들이 있어서 암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 근데 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이게 법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학계로는 좀 약간 법학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런 게 아닌 2차 과목들은 보면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사실 그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이런 것들은 거의 민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민법 공부가 되면 그 공부가 더 쉽게 되고 또 그 공부가 되면 민법 공부도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세법 이런 것들도 그게 민법의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공부가 민법인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민법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암기식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자동으로 돼 있다. 근데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제가 키워드 암기법으로 암기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민법은 결국 조문 판례 공부예요. 조문 판례 공부. 네, 민법이라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조문을 가지고 뼈대로 세우고 그 살을 채우는 것이 판례라는 거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조문은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컴플레인이 생겨. 그러면 그거를 그 문제를 들고 법원에 가는 거죠. 근데 법원에 갔을 때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딱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 근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조문을 풀어 쓴 것이 판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법조문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인데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판례다. 근데 결국 그 조문을 풀어 쓴 게 판례인 거죠. 그러니까 조문 판례가 같이 공부되는 거예요. 조문 판례가 같이 공부되는데 결국 36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 조문 판례 공부죠. 판례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한 가지 더 썼는데 새로운 트렌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올해 시험처럼 사실 약관 문제는 막 고시에서도 매년 출제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중개사 시험에서 정말 어쩌다 13년, 15년 만에 이렇게 막 출제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빼고 이제 그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약간의 그 법학의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생기초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대로만 그대로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새로운 강의를 올해 문제를 분석해서 한 새로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게 새로운 트렌드의 대비는 결국 33회 대비 강의를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에요. 기출문제의 변형.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출문제를 잘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기출문제를 잘 보고 가시는 건데 그게 이제 강의에 녹아 있는 거죠. 강의에 녹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노트로 만들어 드린 그 강의 노트 자료가 그 기출 문제를 다 녹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열심히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본서 강의는 열심히 좀 들으시고요. 기본서 강의 들으시면서 그렇게 가면 시험 대비가 되겠다. 제가 예년과 좀 다르게 이번에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개론 강양구 교수님이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니얼 민법 강의도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참 EBS는 올해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2차에 욕심을 내시고 2차 공부를 하시는데 나 이제 1차는 점수가 좀 나오니까 1차는 좀 점수가 나오니까 2차에 막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다. 1차 없이 2차가 없는 거잖아요. 2차 점수가 나왔어도 1차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1차를 공부하시고 1차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2차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1차를 손에 써 놓으면 안 된다. 특히 민법은 제가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잘 삐져요. 잘 삐져. 그래서 좀 안 봐주면 하얗게 돼버린다니까요.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계속 돌아가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동형, 백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지 된다. 그래야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받는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가 맞는데 시험 보는 동안까지는 그게 내 실력이 온전히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고 강의와 함께 가는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같이 민법은 이제 민열과 같이 그 점수를 계속 갖고 나가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내 점수가 되는 것이지 저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마무리까지.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공부 마무리까지.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걸 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잘 하시면 붙습니다. 근데 제 구호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대 붙는다. 우리 절대 평가 시험은 사실 안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많이 붙어요. 절대 붙어. 그래서 재수 안 하고 그냥 붙는 거예요. 재수 없다. 근데 이제 재수 없다가 나중에 농담으로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재수 없어. 우리 친구가 점수 너무 잘 받으면 재수 없죠. 그 재수 없어도야 재수 없다. 네. 그래서 절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또 문제풀이를 가지고 이의제기할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그 이의제기할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1년 동안 공부 잘하셔서 합격하신 걸 축하드리고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잘하셔서 우리 33회 시험에서 다 같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